내일 고민이시죠?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 할까? 아니야. 내일까지만 먹고 그 다음날부터 할까? 평생의 난제이자 일생일대에 나를 가장 괴롭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체중 감량, 다이어트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연초 되고 연말 되면 많은 분들이, 특히나 여름이 또 다가오면 생각들 많이 하시죠. 기필코 내가 5kg를 빼겠다, 7kg를 빼겠다, 이 출렁출렁거리는 뱃살을 없앨 거다 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마음처럼 쉽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씩 한번 풀어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음식을 너무 안 먹고요, 그리고 너무 과도한 운동을 합니다. 자, 이게 왜 다이어트를 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지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요. 살을 빼기 위해서는 적게 먹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음식을 아예 안 먹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생활을 하려면요, 필수 영양소는 매일매일 먹어줘야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다양한 호르몬도 생성해내고 활동하는 데 기반이 됩니다. 그런데 음식을 안 먹는 순간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생길까요? 나는 최소 못해도 80%는 채워줘야 되는데 그에 준하지 않아.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스트레스를 극도로 받기 시작합니다. 아니, 몸에서 에너지가 80이 들어와야 되는데 50밖에 안 들어와서 큰일 났다. 비상사태야. 지금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소모할 생각을 하지 말고 얘를 비축시켜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음식을 안 먹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서 체중계에 올라갔더니, 이야, 살이 빠진 것처럼 착각을 해요. 몸이 얇아졌네. 그리고 나서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돼요? 다시 미친 듯이 살이 찌게 되죠. 이게 바로 요요죠. 우리 몸은 음식을 안 먹게 되면 스트레스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맞잖아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환경까지 갈 수 있을 정도의 필수 영양소를 드셔주셔야 되는데 안 먹어요. 여기다 무슨 짓을 하느냐? 안 먹는데 운동까지 같이 하네. 운동도 그냥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막 헉헉댈 정도로 막 내 몸을 쪼개줘야지, 그래야 살이 빠진다고 얘기를 하면서, 왜 헬스장 가면은 신음소리 많이 들리시죠? 으악! 으악! 라고 하면서 막 살을 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과도한 운동을 했습니다. 근육은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근육이 찢어져서 상처가 났네요. 그럼 우리 몸에서 무엇을 받을까요? 스트레스라는 걸 받습니다. 부신에서 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이 스트레스를 빨리 해소를 시켜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 끝나고 난 다음에 자꾸 뭐가 당기세요? 자꾸 달달한 초콜릿이나 달달한 음료 같은 경우나 수고한 나를 위해 치어스 하신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되려 몸에 너무 가중한 부담을 주는 운동을 하게 되시면 인체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식욕이 더 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저는 어떻게 운동하시기를 권장을 드리냐면, 첫 번째는 생활 스트레칭. 왜 찌뿌둥한 몸 스트레칭만 잘해도 이 체중 감량, 체중 관리하는데 도움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왜냐면 림프 순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근력 운동보다는 몸에 부담을 좀 덜 주면서 살을 빼는데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스트레칭, 이것과 연관된 필라테스를 함께 병행을 해주신다면 조금 더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일상생활 속에서 걷는 습관을 좀 들여주시기를 권장을 드려요. 우리가 막 6,000보 이상을 걸어야 된다, 10,000보 이상을 걸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시간적인 여유가 되고 체력적인 여유가 되면은 6,000보, 10,000보 걷는 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직장생활도 하고 하루 종일 업무에 치여서, 일에 치여서 사는데 6,000보, 10,000보 언제 걸어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운동을 하실 수 있는 이 6,000보와 10,000보에 준하는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소개시켜 드린다면은 계단 오르기입니다. 몇 개나 올라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5층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계단만 하루에 걸어주시면은 충분히 6,000보에 준하는 운동 효과를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건 연구 결과로도 나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내가 생활 운동으로 스트레칭과 계단 오르기 운동, 이 두 가지를 병행해 주신다면 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원인은, 전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바로 장 속에 살고 있는 뚱보균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어떠한 음식을 좀 많이 드셨나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드셨나요? 아니면 내 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드셨나요?
장 속에는 유해한 균과 유익한 균들이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실 텐데 쉬운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뚱보균이라는 단어를 좀 쓰기는 합니다. 배우 이장우 씨가 뚱보균 다이어트를 통해서 체중 감량에 도움을 받았어요 라는 이런 뉴스들도 봤었던 경험이 좀 있는데요. 이 유해한 균주 뚱보균이 많으면 왜 안 되느냐, 핵심만 딱 추려서 얘기를 드릴게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C라는 음식을 먹었어요. 자, 그런데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A라는 사람은요, C라는 음식을 먹고 체중의 변화가 전혀 없는데요. B라는 사람은요, C라는 음식을 똑같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몸무게가 느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여기에서 바로 뚱보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체내에 유해한 균이 많거나 뚱보균이 조금 더 우세하다면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무슨 일을 하느냐? 더 많은 열량을 저장시켜버립니다. 웃기죠? 더 많은 열량을 지방으로 전환시켜서 저장을 시키고요. 지방이 연소되는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장 속의 상태가 바뀌지 않는 이상 아무리 좋은 음식을,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들 살이 빠질 수 있는 환경을 가지는 게 어려우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인입니다. 먹어도요, 너무 많이 먹어요. 좀 소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배출시킬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런 시간 따위 나는 너에게 허락할 수 없다. 하루 종일 먹어. 잘 생각해 보시면 집에 있는 냉장고 문만 열어도, 혹은 비상식량 창고만 열어도, 혹은 집 밖 문을 열고 나가서 봐도 먹을 것들이 차고 넘치는 사회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스갯소리로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데요, 보이니까 먹게 되는 환경이 만들어질 때도 있어요. 음식은 먹으면은 완전히 소화가 돼야 됩니다. 완전히 소화가 됐다는 얘기는요, 배변까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식사를 했습니다. 완전히 소화가 되는 시간, 배출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 몇 시간이 필요할까요? 최소 16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들어봤는데? 맞아요. 간헐적 단식이에요. 하루를 24시간으로 놨을 때 식사를 8시간을 하고 16시간은 우리 인체 내에서, 체내에서 소화와 함께 더불어서 배출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배분한 게 바로 이 16대 8, 간헐적 단식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 보시는 숫자죠. 16대 8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두고 내가 몇 시에 첫 음식을 먹고 언제 마무리 식사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 알람 맞춰 놓으시면 쉽거든요. 체크 맞춰 놓고 그 다음에 16시간, 잠자는 시간까지 포함이에요. 16시간을 공복으로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만약 여기에서 16대 8, 요 시간을 지키는 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12대 11로 가셔도 괜찮아요. 12시간은 내가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이게 소화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12시간은 내가 맛있는 음식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공복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 반대로 얘기하면 소화가 될 수 있는 시간을 1시간, 2시간, 3시간씩 차츰 더 늘려주신다면 우리가 체중 관리를 하는데, 체중 감량을 하는 데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